이번 시간에는 경계할 개, 형틀 개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할 개, 파자 분석을 하면 창과죠. 창과입니다. 들공이죠. 창을 들고 손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계한다는 뜻이겠죠. 평상시에 경계할 이유가 없으면 창을 내려놓겠죠. 그래서 창과 들공, 창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계. 형틀계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경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이용해서 형틀을 만들어서 경계하게 한다.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한다. 나쁜 것을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형틀계. 이제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이게 이제 확대가 돼서 기계계로 바뀝니다. 지금은 형틀계로 사용되는 것보다 기계계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문명이 가져온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계할 개입니다. 창과 들공입니다. 창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총이겠죠. 총을 어깨에 매거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경계할 개. 경계. 형틀계는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든 형틀을 만들어서 경계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거에 드라마나 사극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죠. 죄인이 목에다가 또는 발에다가 착용을 합니다. 나무로 만든 걸 가지고. 형틀이죠. 형틀계. 그래서 기계가 발달함으로써 의미가 확대되어서 요즘은 기계계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계, 경계, 경계할계, 형틀계, 기계계. 이번 시간에는 나비접, 입엽 한자를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접이죠. 벌레충입니다. 입엽이죠. 벌레가 그렇죠. 낙엽 잎이 벌레처럼 생긴 것은 나비라는 얘기죠. 나비의 그 날개가 보면 나뭇잎 비슷하게 생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비접입니다. 나비다. 벌레 중에 나무잎처럼 생긴 것은 곤충은 나비는 곤충이죠. 곤충은 나비라는 얘기입니다. 곤충의 날개를 보면 여기서 나비죠. 나뭇잎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접이업, 수영의 하나의 방법이죠. 입엽입니다. 입엽. 풀초머리, 세상새 나무목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는 풀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풀은 나무의 풀을 해당되는 것은 잎이겠죠. 그래서 잎엽이 되겠습니다. 낙엽, 풀초머리, 세상새 나무목. 세상에 있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풀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잎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잎엽 되겠습니다. 낙엽, 나비접, 벌레충, 잎엽이죠. 벌레 중에서 나뭇잎처럼 생긴 것은 나비다. 되겠죠. 나비 날개가 그렇습니다. 나비접. 그 다음 입엽, 풀초머리, 세상사, 나무목. 세상에 있는 나무는 대부분 다 풀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선 잎이란 얘기입니다. 잎사귀란 얘기죠. 낙엽,
이번 시간에는 달아날 분, 클 분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해보면요. 큰 대자죠. 많을 회 또는 풀 회자입니다. 풀이 많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달아날 확률이 높죠. 숨기 위해서 달아날 분입니다. 달아날 분, 바쁠 분. 달아날 때는 바쁘게 도망가겠죠. 바쁠 분, 달아날 분. 그 다음 클 분입니다. 또는 꾸밀 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훈과 음이 두 개다. 많을 분, 조개패죠. 조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으면 높겠죠. 그래서 클분입니다. 그래서 쌓아서 장식을 한다. 꾸민다. 꾸밀비, 클분, 꾸밀비입니다. 음이 두 개죠. 분, 비 되겠습니다. 비식, 높게 장식한다는 얘기겠죠. 달아날 분, 바쁠 분. 컨대 풀만을 왜 풀이 많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달아나서 숨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 달아날 분을 해석하자면은 풀 많은 곳으로 아니면은 발걸음을 크게 해서 달아난다는 거죠. 근데 많을 왜 많게 크게 해서 발걸음을 넓게 펼쳐서 달아난다. 또는 바쁘겠죠. 최대한 발포폭을 넓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아날 분, 바쁠 분, 클 분, 많을 회, 조개패. 조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쌓여 있으면 크죠. 그래서 클 분입니다. 마치 꾸며놓은 것처럼 보인다. 꾸밀비 되겠죠. 꾸밀비, 달아날 분. 비식. 자, 이번 시간에는 분할 분, 묻은 분,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심변이죠. 마음심은 이렇게 씁니다. 변으로 올 때는 글자가 변형이 되죠. 마음심변, 클분입니다.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분할 분자가 되겠습니다. 분할 분. 그 다음 묻은 분이죠. 흙, 토, 클 분입니다. 흙이 크게 쌓여 있는 것은 무덤이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유교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조상의 무덤을 대부분 집 가까이에 저기했습니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묻은 분입니다. 흙이 크다. 지나가는 길에 흙이 불룩하게 나와 있다. 그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무덤 분. 고분. 분할분은 마음신변. 마음이 크니까 마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분한 마음이 많다. 아쉬움이 많다. 분할분, 아쉬울 분. 흙이 높다. 흙이 크다. 흙이 많다. 무덤으로 추정된다. 무덤 분 되겠습니다. 특히 왕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무덤이. 왕릉 같은 경우는 무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무덤 분이 되겠습니다. 고분. 분할분, 무덤 분. 마음이 크니까 분하다. 그래서 마음이 많다라는 것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분할분. 무덤 분. 흙이 많다. 무덤 분. 흙이 크다, 높다. 무덤 분, 고분.